자, 이번에는 압구정 80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부세도 원위치일까요? 그러니까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원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상당히 이제 더디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자, 똘똘한 한 채 압구정 80억 신고가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압구정 아파트가 80억에 팔리는 그 달에 한남더힐도 80억에 팔려버렸습니다. 한남더힐도 80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또 신고가 경신. 자, 압구정동도 80억, 한남더힐도 80억. 80억이 갖고 있는 의미가 평당 1억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 뭐 압구정동 80평대가 평당 1억에 팔려서 80억에 팔렸네 안 팔렸네 이런 얘기 오가고 있는데 1억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수동도 이미 1억이고 반포도 1억이고 1억이면 이미 작년부터 1억이었는데 중대형이 1억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크죠. 자, 볼게요. 자, 한남더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남더힐은요, 2월 달에 80억에 1층이 거래됐어요. 243제곱미터가. 2월 달에 80억에 243제곱미터가 1층이 거래가 됐는데, 얘가 77억 5천만 원에서 80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겁니다. 77억 5천에서 80억. 자, 2014년에 65억 6,500만 원이 거래돼서 전국에서 가장 비싸서 7년 동안 자리를 유지를 했었는데 얘가 80억, 그러니까 65억짜리가 85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2014년도로 되돌아가 봅시다. 2014년도에는요. 이 아파트의 최고가가 45억에서 50억이었대요. 한남더힐은. 그럼 잘 생각해봐요. 그렇죠. 압구정동 80억은요, 당일 잔금까지 다 쳤대요. 일시불로 80억. 2014년도에는 한남더힐이 40억에서 5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서 40억,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2014년도에 40억에서 50억에 대한 개념과 2021년 80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80억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2014년도에 4, 50억보다는 2021년도에 80억이라는 돈의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 몰라.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통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80억이 아주 큰 돈이 아닌 거야, 이제.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2014년도에 4, 50억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자, 그러면 2014년도에 4, 50억 하던 게 8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2배가 뛴 겁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에 한가람 아파트, 밑에 나오죠? 2014년에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43평형이 10억이었어. 근데 현재 22억이에요. 얘도 100% 올랐어. 한남더힐도 40억짜리가 80억으로 100% 올랐어요. 그죠? 80억으로 올랐는데, 자, 그러면 10억짜리가 20억 오른 것과 40억짜리가 80억 오른 것.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랐어요. 다 100%씩 올랐죠? 그죠? 좁쌀을 한번 굴려요. 이 사람은 좁쌀을 한번 굴리는데 이 사람은 호박을 한 번 굴려. 이 사람은 축구공을 한번 굴려. 이 사람은 호박을 한번 굴려. 똑같이 한 바퀴 굴리는데 자산의 격차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앞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앞으로는 소득 격차 시대가 아닌 자산 격차 시대.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소득 격차 시대가 아니라 자산 격차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소득 격차 시대가 아니라 자산 격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산 격차 시대가. 그러니까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뭔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안타깝게 40대, 50대가 안 와 또. 저는 20, 30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0, 30대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격차 시대가 아니라 자산격차 시대다. 지난해요. 서울 거래가격 상위 100 이하에 든 아파트가 가장 많이 차지한 지역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자, 53개 전체 48%에 달했는데, 그러니까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예요. 100 이하에 든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한 지역이. 그런데 서울시 상위 100 이하 아파트 거래량 평균 가격이요. 52억 159만원. 그러니까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100위 안에 아파트 평당, 한 건당 평균 거래 가격이 5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에 52억이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야. 서울 지역 상위 100위, 상위 아파트 평당 거래 건수가 52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52억. 용산구가 제일 높아. 59억. 성동구 50억, 강남이 용산구보다 낮네요. 50억이에요. 59억이 용산구가 한 건당 평균 거래 가격이 59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현대아파트,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똑같은 면적이죠. 245제곱미터, 현대 7차. 지난 5일날 신고가 67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달에 거래된 거에 보다 13억 플러스 13억이 오른 거야. 와, 한 방에 13억, 그러니까 아파트가 10몇 억씩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한남동이랑 같은 금액인데 이번에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160제곱미터 5일날 54억 3천만 원에 찍었다. 54억에 찍었다가 3천만 원에 지난해 12월 달에는 42억에 찍고 54억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11억이 오른 거야. 11억에. 그게 계속해서 지금 손바뀜이 되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억에서 15억씩 신고가 갱신하면서 고가 아파트 시장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죠? 현대 2차 같은 경우도 42억에 한번 찍었다가 12월 달에 그러면 3개월 만에 얼마 뜬 거야? 12억 돈이 뛴 거야.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 1년에 12억이 아니라 3개월에 12억이 뛰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잘못한 게 이건 것 같아. 뭐냐? 강남 집값 잡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게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그냥 지네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게 살기 냅둬야 돼. 그리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빨리 탐색하고 개발해서 이 지역을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서민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지역들을 또 개발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왜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아파트 80억 현찰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이거를 집값을 80억짜리 아파트를 가격을 다운시켜서 10억짜리 아파트로 만들려고 하니 이게 되냐고,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냐고. 현금 80억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근데 대기가 아직까지도 많대. 대기가.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하면서 서울시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도 통계,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에 대한 통계가 잡힌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하죠. 지붕 뚫고 하이킥. 지붕을 계속해서 뚫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평대가 뭐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30평대가 8억짜리가 15억이 돼. 그러니까 40평대, 50평대가 올라가는 거야. 뭐냐면 2층짜리 집이었는데요. 지붕이 계속해서 뚫리면서 계속 지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거사다리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0, 30평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20, 30평대가 많이 뛰었잖아요. 몇 년간. 그러니까 40, 50평대가 움직이는 시장이 이제 되는 거야. 뭐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40, 50평대 주력하다. 그러니까 30평대 같은 내 집 마련하실 거면 특히나 자본금만 된다면 40평대와 30평대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40평대라 50평대를 공략하시라는 얘기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지붕을 뚫고 계속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뚫려버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압구정 80억 거래에 담긴 시장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가격 급등 이유. 일단 조세의 역설이죠. 조세의 역설. 조세의 역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일 좋은 지역 거 빼놓고 나머지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자산 양극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쨌거나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중심 지역의 인기 상품은 점점 비싸지는 거고요. 두 번째 규제의 역설이죠.
6.17 대책 이후로 인해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속도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민간이잖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6.17 대책 이후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속도 경쟁이 붙는 지역의 인기 상품들에 대한 과열은 더 심해질 거고, 규제 역설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이후 10년 이상,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외에는 조합원 양도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압구정동 같은데 조합 설립이 돼. 그러면 매물 풍기죠.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된 아파트 아니면 거래가 안 되니까 얘네들은 100억을 부르던 150억을 부르던 200억을 부르던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 상승이 되기 전에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사들이는 거야. 사들이는 겁니다. 정책의 전환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건 제자리에 되돌아온다. 정책의 전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재건축에 대한 인기도는 앞으로 공급이 언제 끝날지는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일어날 겁니다. 정책의 부작용, 이사대책 이후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인기가 급상승.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아파트 80억짜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은 왜 관심을 가져야지 되냐? 재개발은 8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지만 재개발을 잘 사놓으면 이거에 근사치 갈 수 있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재개발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 상승이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근데 재건축은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하신 분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재개발 물건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량 팽창, 통화 인플레이션인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번에 의미에 대해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압구정 80억의 거래 담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총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오늘 얘기했던 내용, 소득격차가 아닌 자산격차 시대가 왔다. 소득격차가 아닌 자산격차 시대가 왔다라는 거. 소득격차 시대가 아니고 자산격차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초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점점 커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인데 어쩔 수 없다. 여태까지의 사회 구조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높은 소득을,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돼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였어. 근데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야. 시대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자산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내가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거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연극과 벌어진 격차는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좁쌀 한번 굴리는 것과 호박 한번 굴리는 거는 차원이 틀리다. 유동성 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억을 일시불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죠? 자본이 자본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유동성 장애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유동성 장. 제가 가격이 주택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요. 유동성 장인 거야. 풍선 효과 가정이다. 세 번째는. 자, 강남을 규제했습니다. 첫 번째. 강남을 규제하면서 서울 규제를 해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지방 규제를 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남을 규제하고 서울 규제하고 수도권 규제하니까 지방까지 규제하니까 이제 전국의 규제장이야. 그래? 그러면 기왕 규제 받을 것은 서울로 가서 받자 해서 다시 서울로. 서울에서 어디로? 인기지역으로. 그러니까 압구정 80억의 의미는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복합판인 것 같아요. 복합판. 천정이 높아지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천정이 더 높은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붕괴되는 거야. 최고가의 지지선이 붕괴돼서 천정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2층짜리 집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했는데 이제 천정이 7층, 8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더 높은 사다리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사다리를 정말 높게 올려야 되는 시점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지지선이 붕괴되고 있고 연쇄 반응으로 시장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80억 거래는 상징성이 아니라 방향성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방향성을 보고 움직여야지 된다. 그래서 80억 거래에 담긴 시장의 변화까지 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유동성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얘기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고 대한민국 기승전 부동산으로 끝납니다. 기승전 부동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코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누군가는 코인으로 돈을 벌 수도 있죠. 급여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안전 자산이냐면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도 결국 부동산이에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결국 부동산이라. 급여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결국 부동산이야. 사업해서 돈 번 사람도 결국 다 돈은 어디다 모인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부동산으로 모인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전하고 제가 봤을 때 제일 확실하다.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물론 언젠가는 하락하겠지만 이 하락에 대한 막 그 무슨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할 거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30억짜리가 여러분 80억 됐어요. 5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14억이 됐어. 그 사람들만처럼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4억짜리가 얼마나 하락할 거야, 이게. 예전처럼 5억 갈까? 한 많이 하락하면 12억까지 떨어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내가 봤었던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에 사게 되는 거예요. 높은 금액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엄청난 유동성 장이고 대한민국 기승전 부동산이다.